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기업 분석 관련된 부분으로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동양 EMP 분석이고요. 전기차와 가전 특수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최근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언급을 해드리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지만 종목별 장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조금씩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빛을 못 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동양 EMP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주 쉽게 이제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휴대폰용 충전기,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원 공급 장치가 다양한 부분에 이제 사용이 돼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휴대폰용, 이제 스마트폰용 충전기 쪽 하나, 그리고 디지털 가전용 부품 쪽 하나. 이 디지털 가전용은 뭐 제습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V, LED TV, OLED TV 쪽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전력 공급 장치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부분과 태양광 인버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원 공급 장치를 동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 쪽의 다양한 제품들을 전원 공급 장치를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산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한 41% 정도가 대주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태고, 이제 나머지 한 59%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0 아니면 약 800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70만 주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한 3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 포인트 잠깐 보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제품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을 보시면 그래도 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2인치, 38인치, 아니 85인치에 이르는 TV 쪽 관련된 부분, UHD TV, LED TV, 모니터, 뭐 LFD 등의 이런 전원 공급 장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역시나 LED TV 쪽, 그리고 TV 셋박스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건 이제 휴대폰 충전기죠.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타블렛 PC, 그리고 블루투스 디바이스 등의 충전기를 동사가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송신기 코일의 전류를 발생시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근접한 수신기 코일 전력을 전달하는 유도 방식, 뭐 이런 부분의 뭐 충전기고요. 그러니까 선 없는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리스 차저. 예. 그리고 인버터는 이제 제습기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거 이제 전기 충전기 관련된 부분,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자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가전제품, 특히나 대형 OLED TV 쪽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봤을 때 OLED TV 쪽 관련된 대형 TV 쪽에 대한 수요가 약 60% 증가가 됐다. 근데 이게 올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경기에 대한 부양으로 폭발적인 또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제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쪽 관련된 부분에 제품들이 좀 더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에는 아이오닉 5와 그리고 기아차는 EV6 관련된 부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프라 확대를 정부 쪽에서도 해야죠.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충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보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충전기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뭐 철저히 저평가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로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나 실적이 지금 상태로도 좋은 흐름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까지 진출에 대한 부분, 뭐 이미 진출을 했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한 걸 보면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역시나 전기차 확대 수혜.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거잖아요. 기존에 안정적으로 수익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니까 새로운 매출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기대. 수급은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좀 슬슬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은행이나 기타 법인의 매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2020년 12월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는 역시나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갔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의 상승했었던 초입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 상태죠. 그래서 파란색을 고점을 이어보는 시점에서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 흐름이고, 이 추세가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더 움직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1,000원 정도 이 구간대에 이제 매물을 걷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이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그나마 좀 많았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거래량이 좀 많았잖아요. 이 거래량을 이제 돌파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해도 한 2-3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되면서 21,000원을 좀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선 고점 26,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는 손절 라인은 19,000원 초반, 18,000원 후반대까지 보셔도 되고, 길게 봤을 때 손절 라인은 17,000원 초반대까지도 보셔도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지 말고 이제 실적으로 까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또 틀려집니다. 참고로 1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실적 컨센을 제가 계산하진 않았지만 올해도 대략 19년에서 20년 이제 넘어갔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진 않을 거다.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이 298억에서 410억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44억에서 231억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단 자체는 뭐 410억 내외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10%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20년 기준으로 봐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주식수를 결국에 이제 당기순이익을 이제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2,938원이 나오고 그 2,938원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8배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7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자본 총계로 봤을 때 2,394억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한 3458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2만 원을 가정을 해봤을 때 0.6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도 시가총액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정 가격 10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10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380원, 그리고 PBR 1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500원, 34,458원 정도가 될 거죠. 그러면 뭐 그 중간값 한 29,8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저효과를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에 대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부분은 잘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좀 관심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라는 의미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무조건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적 대비 베이스를 깔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분석을 좀 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